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예, 엊그제 시험이 출제됐죠. 예, 38회 경영지도사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영역은 논술 두 문제가 유통관리하고 촉진관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마케팅 관리 개념의 변화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엔서프 매트릭스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제품 관리하고 가격 관리에서 각각 약술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 다시 재출제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논술 문제가 마켓풀, 마켓푸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마켓풀하고 마켓푸시는 최초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 광고 인적 촉진, 판매 촉진의 장단점을 써라라는 문제는 예전에 2009년도에 여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의 장단점을 써라라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문제가 이제 유통 갈등이 출제가 됐죠. 이거는 2012년도에 출제된 이거랑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관리 개념의 변화, 요거는 최초로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엔서프 매트릭스, 이것도 제품 시장 확장 거리드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출제됐던 거고, 로저스 확산 이론 2012년인가요? 그리고 2012년도에 출제됐고요. 그리고 요때 2016년도에는요. 이게 소비자 행동론에서 똑같은 내용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 번이나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제품 가격 전략, 요때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때도 침투 가격 전략이 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비슷하게 다시 출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중에서도 여기 이제 세 가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장단점을 써라라는 문제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총 6문제 중에 4.5문제가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된 거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기출 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반타작 이상을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마케팅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동조합 같은 게 변하죠. 그리고 재무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세법이 매년 변하고, 그리고 그 회계 기준도 이제 가끔씩 변하는데, 이 마케팅이나 생산은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예전에 출제됐던 거, 이게 다 예전에 출제됐던 거잖아요. 출제된 지 5년 이상 지났던 내용들,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출제가 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 반타작 이상은 합니다. 소비자 행동론도 그렇고요. 시장조사로는 더더욱 그래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푸시 전략과 풀 전략,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최초로 출제가 내용인데 아마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푸시 전략은 기업이 유통에게 촉진을 하면 유통이 소비자에게 촉진을 하죠. 그래서 시장을 밀어낸다 그래서 푸시 전략입니다. 보통 산업재라든가 탐색정보, 후속 서비스가 많은 제품, 이게 자동차나 보험 같은 제품이 이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장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판매의 역할이 중요한 제품, 이런 경우가 푸시 전략이 적합하고요. 풀 전략은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이 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 전략하고 풀 전략이 요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하냐. 먼저 푸시 전략은 당연히 인적 판매겠죠. 이건 당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중에서도 요 유통 촉진 또는 중간산 촉진, 요게 푸시 전략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풀 전략은 광고이고, 또 판매 촉진 중에서도 소비자 판촉 같은 경우는 또 풀 전략에 적합한 그런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수단의 장단점을 써라. 요게 2009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참고로 요 내용은 요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쭉 서술을 했습니다. 광고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고, 인적 판매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고요. 판매 촉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뿐만 아니라 여타의 교재도 다 비슷하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을 중심으로 쓰셨으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다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요. 요 5가지 힘, 이것도 아마 다들 알고 계셨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력, 보상력, 전문력, 합법력, 충고력, 이 5가지 힘이 있고, 보면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 예는 충분히 들 수 있죠.
예, 이거는 뭐 사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 이게 2014년도에 출제됐습니다. 수직적 갈등은 상하관계에 있는 주체 간의 갈등이고, 수평적 갈등은 동일 위치에 있는 주체 간의 갈등이에요. 본사와 대리점이 수직적 갈등이고, 대리점 간 갈등이 이게 수평적 갈등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통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목표 상반성입니다. 두 번째 영역과 역할의 불일치. 영역이 불일치하고 영역이 불일치하면은요, 동일 위치 간 대리점 싸움에 월권 행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역할이 불일치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대리점, 오프라인 대리점 이런 거 안에 또 이제 유통 경로 갈등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보는 지각과 인식의 차이, 또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도 유통 갈등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이런 것도 유통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교재는 이렇게 5가지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뭐 비강제적인 힘에 의한 통제, 경로 재설계, 그 다음에 뭐 역할 분담, 제도적 장치 구축, 그 다음에 협력적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이라고 이 교재에 쭉 써놓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중에 3개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2014년도에 출제됐던 그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아마 다들 예상을 했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요거는 마케팅 관리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써라라는 문제인데요. 5가지 개념별로 기업활동 관점에서 강조하는 바를 기술하시오. 이것도 보시면 채설교재하고 안공어교재 앞부분에 이 내용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이 거의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에요. 생산의 시대에는 대량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 개념에서는 제품 다양화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판매 개념, 이 판매 극도화 마케팅이죠. 그리고 요때가 이제 시장 제한 경영이라고 그래서 표적 마케팅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이후로 오면은 복합 마케팅, 그래서 복합 마케팅, 그래서 요 4가지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안공어 교재도 요 4가지를 쭉 써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 사회적 마케팅, 이 이제 사회 대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사회 제한 경영이죠. 기업의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또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면서 사회적 마케팅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은 요 내용이니까요. 쭉 읽어봐도 이 교재 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봐도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입니다. 뭐 쥐더 사료도 써놓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쭉 서술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앤서 오브 매트릭스, 이거죠. 이게 2009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확장, 다각화, 이 4가지 전략이 있고요. 보면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거를 아마 그 통닭집 사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시장 침투 같은 경우는 통닭집에서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하는 게 시장 침투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은 신메뉴 개발하는 거고, 시장 개척은요, 그 이웃 동네로 이제 그 점포 확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각화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거, 이게 다각화 전략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다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번째 문제, 로저스 확산 모형, 2012년도에 출제가 됐고 2014년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5가지 유형의 수용자 유형이 있는데, 혁신층이 있고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후 수용자, 이 5가지 유형이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요, 혁신층 같은 경우는 모험 구매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수용자 같은 경우는요, 혁신 추구와 자기 만족 형태의 구매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조기 다수자는 실용 구매, 안전 구매 성향입니다. 후기 다수자는 모방 구매 형태를 보여요. 최후 수용자는 수용 자체를 거부하게 되죠. 요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퍼센테이지까지 이렇게 써주면 요게 표준 정기분포에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요 퍼센테이지까지 써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다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것도 2008년, 12년, 2021년 이렇게 다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는 요 침투 가격 전략을 물어봤고, 2008년도하고 12년도에는 여기 스키밍하고 피네트레이션 2개를 다 물어봤습니다.
개념, 예,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목적은 이겁니다. 예, 이게 목적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게 어떨 때 적합하냐 이 내용이죠. 표적 시장의 특성을 써라. 결국 표적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떨 때 이 전략이 적합하냐 그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표적 시장이 이런 특성을 보일 때 이 전략이 적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침투 가격도요. 표적 시장이 이런 특성을 보일 때 이 침투 가격 전략이 적합한 가격 전략이 됩니다. 이거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 채설 교재뿐만 아니라 항공호 교재에는 이 내용이 있나 없나? 최신판에는 이 내용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판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채설 교재는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논술300 교재도 다 쓰여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교재를 충실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제없이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마케팅 관리론 시험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신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봐도요. 다 썼다 그래요. 뭐 다 문제없이 다 쓰기는 썼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요. 이렇게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오면은요. 나중에 채점이 까탈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쓰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뭐 남들보다 더 잘 썼으면은 이제 점수를 높게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점수가 팍팍 깎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합격 인원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합격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썼을 테니까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또 합격 인원 자체가 예전과 비슷하게 좀 적은 인원으로 뽑는다. 수십 명 수준에서 합격 인원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쓰지 않은 분들은 조금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발표 때까지 뭐 다 잊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관리론 살펴봤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소비자 행동론도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